네, 안녕하세요.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유 시즌 3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노인 인구의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시죠. 통계청의 2018 고령자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향후 2020년에는 무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60%가 넘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런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대부분의 노후에 대한 대책 준비가 미비하다, 이렇게 또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재테크를 통해서 우리가 노후에 대한 대비 잘 해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혼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올바르게 준비 또 이어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02-2638-3910번 서울입니다. 지역번호 02-2638-3910번 열어두고 있고요. 전화보다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문자 주십시오.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유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는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 시간 김지민 소일섭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 한 주 잘 보내고 오신 모습이시긴 합니다. 자, 한 분 한 분씩 인사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김지민 전문가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민입니다. 유난히 높고 맑은 하늘을 보니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불어오는 가을 바람과 함께 행복한 가을날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시간도 알찬 정보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올 가을은 좀 더 우리가 행복한 가을이 됐으면 하고요. 그 행복한 속에 우리 김지민 전문가가 전해주시는 좋은 부동산 정보로 더욱더 행복이 추가됐으면 좋겠네요. 자, 계속해서 함께하는 전문가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일섭의 부동산 플러스 유의 주인공이시죠. 소일섭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상당히 많이 바빴습니다. 현장 답사도 있었고요. 또 전국에 또 역세권에 관련된 설명회를 하면서 다녔는데, 역시 철저한 방역에 또 그다음에 마스크에 철저하게 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형에 대해서 이제 풀어보려고 합니다. 꼼꼼하게 수익형이 어떤 수익형이 부동산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런 실과 허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소일섭입니다. 네, 요즘 이제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들 투자에 대한 규제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이제 투자처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그 정보도 준비했으니까 딱 고정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특히나 이제 소일섭 전문가께서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전국 8도를 요즘 또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좀 특이한 광경들, 마스크와 관련해서 좀 특이한 모습들을 좀 많이 목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뭐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아니 저도 사실은 마스크를 옳게 착용하고 있는지 궁금했었는데요.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게 렌탈 마스크인데요. 요거를 거꾸로 차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요 줄은 업체마다 기업체마다 틀리기 때문에 요걸로 기준을 삼는 게 아니라 앞에 주름으로 잡는 거더라고요. 이게 밑으로 내려와 있어야 앞을 보고 차는 거지 거꾸로 뒤집어서 차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같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나다니다 보면 주변에 이렇게 거꾸로 차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많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옳게 찾는데 여자친구는 거꾸로 차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약간의 웃음도 짓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요즘은 그렇게 모르는 분한테 이렇게 어떠한 친절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인색해서 사실은 안타까운데요. 여러분들의 이런 것을 보고 좀 주변에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정보뿐만 아니라 마스크 올바르게 착용하는 방법까지 전해주는 정말 인간미 넘치는 우리 방송입니다. 자, 여러분 뭐 요즘 코로나19가 계속해서 뭐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니까 자, 이런 좀 작은 부분 우리가 또 실천해서 방역 좀 철저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부동산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부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계속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10번,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문 열어두고 있고요. 우리 김지민 전문가와 함께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들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익형 부동산이 어떤 건지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수익형 부동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이 모든 부동산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나 상가, 원룸, 오피스텔,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매달 수익이 나오는 부동산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얻는 게 아니라 매달 월세처럼 수익이 나오는 것을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한 번쯤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피스텔이나 원룸에서 월세를 우리가 받아보면서 도대체 얼마를 내가 투자를 해야 이렇게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이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제 월세를 꼬박꼬박 받는 게 이 수익형 부동산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 하면은 월세 쪽에만 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주택 하나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종류가 또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종류도 좀 이어서 들어볼까요? 네. 종류에는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주거용이 있습니다. 주거가 가능한 공간으로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받아서 수익을 내는 상품인데요.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고시텔, 생활형 주택,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수익을 내는 주택의 뭐 상품의 종류가 좀 다양한 것 같긴 합니다. 오피스텔, 아파트, 고시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등등 좀 다양하게 나뉘어지고 있는데 요즘에 근데 이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도 도시형 생활주택 쪽에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자, 이 부분도 저희가 이번 시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소일섭 전문가께서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뭐 보편적으로 우리가 뭐 아파트나 원룸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많이 생활 속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시고 요게 이제 이런 스타일의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그러니까는 원룸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10호, 뭐 13호 이런데 보통 뭐 100호, 200호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그러니까는 호실이 상당히 많은 거죠. 자, 그랬을 때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 지역의 죄송합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 녹지 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전용 면적, 이제 평수죠.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이제 초기는 고시원형,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형, 단지형, 연립 이런 스타일로 했다가 2010년도에는 준주택제도 도입 이후 고시원이 나오면서 이제 또 고시원형은 사실 이제 폐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세 가지가 뭐냐? 자, 원룸형 구분과 이제 다세대형, 그다음에 연립형, 아파트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세대 주택이나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네요. 도시형 생활주택 막연하게 그냥 한 가지 주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세세하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의 투자 전략 투자 전략 세워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이 법규나 세금 부분은 또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민 전문가께서 소개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을 적용하는 업무 시설로 분류가 되어서요. 취득세가 매매 가액의 4.6%이고 재산세도 주택에 비해서 높은 상업용으로 적용이 되는 반면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상 일반 소형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고 재산세가 오피스텔에 비해서 저율, 즉 낮은 주택입니다. 낮은 주택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1주택을 소유한 유주택자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을 받게 되면 1가구 2주택자가 되어서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지만 오피스텔은 업무 시설로 분류가 되지만 적용되는 세금은 실질 과세, 즉 원칙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되고요. 그런 주거용으로 활용이 되는 주택이고 사무실로 활용이 되면 업무용으로도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분양하는 소형 오피스텔 등을 분양을 받으려면 2억 원 전후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 임대 조건은 보증금 1,000만 원에서 월세 70만 원에서 80만 원대 수준이므로 연간 임대 기대 수익률이 대략 6%입니다. 여기에 중개 수수료도 일반 주택의 경우에 0.3%에서 0.4%인 반면에 오피스텔의 경우는 0.9% 이내에서 협의를 해야 하고요. 일반 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취득세도 주택에 비해서 4.6% 고율, 즉 높은 세율입니다. 재산세도 일반 주택보다 세율이 높고요. 주택이 아니므로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명목상 수익률이 6%이지만 중개 수수료,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을 고려하면 5% 전후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오피스텔을 분양 계약을 할 때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 환급 등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분양 대금 중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가 포함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세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용이 아닌 주택용으로 임대를 한다면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이미 환급받은 부가세를 추징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택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지만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서 취득가액의 4.6%를 취득세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오피스텔 보유 시 세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보유세인 재산세와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용으로 자산으로는 분류되므로 일반 건축물로 주택에 비해서 고율, 즉 높은 세율의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다만 주택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때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시군구의 조사로 실제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주택종부세 과세 대상자의 경우에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임대한다면 임대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기타 소득과 합산을 하여 다음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오피스텔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1주택자라면 주택 임대소득이 비과세로 추가 소득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오피스텔 매도 시 양도세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오피스텔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로 무엇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오피스텔은 시세 차익보다 임대 수익을 노리고 투자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그리 크지 않아 양도세 부담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에 오피스텔 외에 다른 주택을 팔 때 양도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예컨대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는 오피스텔을 취득해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기존 1주택을 팔 때 주택으로 사용한 오피스텔까지 주택수의 간주가 되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서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 시점에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였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존 주택 매도 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 특히 이제 오피스텔 부분에 있어서 세제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4.6%죠. 그렇다 보니까 이 취득세가 너무 높다라는 생각에 좀 꺼려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이 또 반대로 세제적인 부분에서 좀 감면되는 혜택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이제 어떤 그 부동산이든 우리가 세제적인 부분들 감면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비과세 여건은 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꼼꼼히 따져보면서 준비 또 이어나가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복잡하잖아요. 세금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다뤄야 되니까 자, 그 부분 혼자서 하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전문가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절히 계속해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10번이고요. 또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도 문자 계속해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익형 부동산 또 어떤 상품이 있는지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지민 전문가님, 상품이 또 다양하게 있죠.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다양한데요. 다음은 상업용입니다. 복합상가, 근린상가, 단지 내의 상가, 주삭복합상가에 위치한 점포나 매장에서 나오는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받아 수익을 내는 상품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점이나 식당, 커피숍, 병원 등이 이에 속하는데요. 업무용 수익형이 요즘 인기가 핫한데요. 오피스 빌딩이나 지식산업센터, 물류창고 등으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받아서 수익을 내는 상품입니다. 요즘 지식산업센터나 업무용 오피스 상품이 눈에 띄게 광고도 많은데요. 물류창고나 공장 같은 상품과 틀리게 소액으로도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숙박형, 수익형 상품도 인기가 좋은데요.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게스트하우스, 모텔, 펜션, 분양형 호텔, 숙박 사용료로 수익을 내는 이런 상품들입니다. 여기서 요즘 수익형 풀빌라가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독채형 풀빌라가 수익면이나 시세 차익도 볼 수 있어서 인기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거용 상품과 비교가 많이 되는 편이지만 가동률, 즉 숙박률을 잘 파악을 하고 우리가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안정적인 주거형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형 수익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이나 캠핑장, 주말 농장, 임대형 토지를 통해서 이용료 수익을 얻는 상품입니다. 네,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 종류를 좀 전해드렸는데 와, 이렇게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 캠핑장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나왔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속에서 첫 추석을 지금 맞게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고향에 가지 않고 오히려 캠핑장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처럼 힘든 경기에 미리미리 내가 이런 캠핑장이나 수익형 부동산에 좀 투자를 해둘 걸 하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그 정보 저희가 전해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서 올바르게 전략 세워 나가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의 많은 이야기들 우리 소유수업 전문가와 함께 한번 정리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 아파트의 투자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오늘 김지민 전문가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한 것은 수익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아파트의 시세 차익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부동산 상품으로 시세 차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월세 개념이죠. 월세를 내가 받음으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품마다 꼼꼼히 따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부동산의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상품이 하고 싶을 때 잘 모르시면 그냥 전문가랑 상담하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는 뭐 주거용도 있고 상업용도 있고 숙박형도 있고 그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예를 들어서 주상 복합상가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눈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화려합니다. 하지만 요즘 어떤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1층 상당히 좋죠. 입지라고 하지만 지금 사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건물 하나 가지고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다른 주변의 전체까지 또 함께 상권을 분석하지 않으면 실패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지셔야 되고요. 최근에 이런 숙박을 봤어.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지식센터인데 저도 저희 뭐 본사가 동탄의 지식센터에 있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요 상품이 좋으면 또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상품이 생겨서 요걸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요게 잘 되니까 어떻게 돼? 옆에 또 생기고 옆에 또 생기고 그러니까 포화 상태가 돼 버리니까 어떻게 나눠 먹기식이 되니까는 수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꼼꼼하게 따지지 않으면 요거 인기 있어, 요거 상품 괜찮아 해서 기동량으로 똑같이 역세권처럼 이렇게 묻지마 토지를 하시면 안 되고 꼼꼼하게 이렇게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똑같이 이렇게 숙박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캠핑장이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움츠리고 있지만 이렇게 단독형이나 그러니까 단독 카라반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따지면 이 틈새 시장에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 여러분 사실은 이제 소유수업의 부동산 플러스 시즌 1, 시즌 2에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정말 저희가 깊숙하게 다뤄드렸거든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역주행해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습니다. 차근차근 전략 세워 나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흐름에 맞춰서 준비 이어 나가시는 거 항상 잊지 마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익형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도 이렇게 좀 전해드렸는데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상담과 함께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소유수업 전문가께서도 1:1 맞춤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셔서 그 부분들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02-1638-3910번으로 연락 주시며 저희가 맞춤 상담 안내 예약까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둘 테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10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입니다. 자,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